김상도는 식탁에 놓인 여러 요리책과 자료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퇴 후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다. 한때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은퇴하면 땅이나 하나 차릴까? 라며 농담처럼 했던 말이 이제는 그에게 진지한 목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이 결심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아버지, 요즘 식당 하면 다 망하는 거 아시죠? 대기업들도 음식, 장사하다가 문 닫는 세상이에요. 큰아들 태호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정 힘드시면 여행이나 다니세요. 딸 민주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통계를 내밀며 설득했다. 하지만 상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랜 시간 준비해왔다. 직장 생활 중에도 요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주말이면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만들었고 가족과 친구들은 항상 그의 요리에 감탄했다. 그는 스스로의 재능을 믿었다. 가족 모임에서 그의 계획은 본격적인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아버지, 그냥 취미로 요리하세요. 왜 굳이 식당을 열겠다고 하세요? 민주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너희는 몰라. 요리는 나에게 그냥 취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도전이야. 직장 다니며 준비한 시간들이 아까워. 상도가 단호히 말했다. 아내는 가족들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우리 그냥 편히 살아요.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힘들어도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의 눈빛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사실 상도는 이미 수년간 준비해왔다. 회사에서 퇴근 후에도 그는 다양한 요리 교실을 다녔고 맛집 탐방을 하며 시장 조사를 해왔다. 메뉴 개발부터 가게 운영, 노하우까지 치밀하게 기록해둔 그의 노트는 꽤 두꺼웠다. 그는 작고 소박한 국밥집을 열겠다고 마음먹었다. 전통의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조미료를 최소화한 깔끔한 국밥. 그는 이 컨셉이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내 요리가 통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혼잣말을 하며 그는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결국 가족들의 반대를 뒤로하고 작은 상가를 임대했다. 그는 은퇴금 중 일부를 투자해 필요한 장비와 인테리어를 마련했다. 식당 이름은 상도 국밥집. 단순하지만 기억에 남을 이름이었다. 이왕 시작한 거 잘 되기만 하면 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픈 준비에 몰두했다. 손님들에게 제공할 국밥을 만들기 위해 그는 밤낮으로 연구했다. 국물의 진한 맛을 내기 위해 뼈를 몇 시간씩 고안했고 잡내를 없애기 위해 각종 한약재와 재료를 시험했다. 드디어 가게를 열었다. 첫날 아침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간판불을 켰다. 자, 해보자. 손님들은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장님, 국물 진짜 맛있네요. 여기 국밥집 괜찮네. 자주 올게요. 긍정적인 반응에 그는 안도했다. 첫날 매출은 예상보다 좋았다. 하지만 상도는 흥분하지 않았다. 성공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가족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첫날은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다. 나쁘지 않았어. 손님들 반응도 좋았고 매출도 괜찮았어. 그는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러나 큰아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아버지, 초반엔 다들 그래요. 문제는 꾸준히 잘 되는 거죠. 상도는 이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는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첫날의 성공은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 그는 이 작은 식당이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연장선이라고 믿었다. 내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남들이 뭐라 하든.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오픈 첫날의 성공은 김상도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튿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줄줄이 터지기 시작했다. 둘째 날 아침 국밥집은 여전히 활기찼다. 손님들은 여전히 국밥 맛이 좋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중년의 한 여성이 국물을 한 입 맛본 후 물었다. 사장님, 이거 좀 싱겁지 않아요? 소금을 더 넣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대답하려던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끼어들었다. 아니요, 딱 좋습니다. 요즘 짜게 먹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손님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됐다. 상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그는 웃으며 둘을 달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다음엔 조미료 좀 더 넣으세요. 이렇게 싱거우면 손님 떨어집니다. 여성 손님은
짜증 섞인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날 저녁 상도는 주방에서 홀로 서 있었다. 내 요리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손님들의 입맛이 달라진 건가? 그는 국물을 다시 끓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식당 운영은 더 어려워졌다.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직원들이 문제였다. 사장님, 손님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요. 젊은 직원이 그릇을 닦으며 말했다. 천천히 해. 중요한 건 서비스야. 상도가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태도는 점점 느슨해졌다. 한 직원은 주문을 제대로 받지 않아 손님이 화를 내기도 했고, 또 다른 직원은 바쁜 시간대에 갑자기 무단결근했다. 사람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 상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인터넷에 새로운 구인 광고를 올렸다.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이었다. 손님 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재료비와 직원, 월급, 임대료를 감안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땅을 하면 돈을 번다더니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는 수익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가족들도 점점 그의 걱정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접으세요. 큰아들 태우가 말했다. 아직 접을 때가 아니야. 난 더 잘할 수 있어. 상도는 단호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새며느리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아버님, 국밥집 운영하신다면서요? 요즘 매출은 괜찮으세요? 수진이 물었다. 괜찮긴 한데 생각만큼 수익이 나질 않아. 상도가 솔직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고 마케팅도 조금 배웠거든요. 수진의 말에 상도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봐. 며느리 수진은 그에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아버님, 요즘은 단순히 음식, 맛만 좋다고 장사가 잘 되진 않아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해요. 손님들이 상도 국밥집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이미지를요. 그녀는 국밥집의 로고와 포장, 용기를 새롭게 디자인했고 SNS를 활용해 젊은 층에도 홍보를 시작했다. 또 건강한 식재료를 강조하며 웰빙, 국밥이라는 컨셉을 추가했다. 건강한 국밥이라 그게 먹힐까? 상도는 반신반의했지만 수진의 자신감 있는 설명에 마음이 움직였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해요. 아버님의 국밥은 그런 면에서 완벽한 제품이에요. 수진의 도움으로 가게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새로운 메뉴와 깔끔해진 가게, 분위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장님, 이 국밥 진짜 건강해 보여요. 맛도 좋고요. 한 젊은 손님이 말하며 웃었다. 상도는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았다. 그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말했다. 내가 버티길 잘했지. 이제야 조금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상도는 그날 밤 가게 주방에서 다시 국물을 끓이며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야. 수진이와 함께라면.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식당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았다. 며느리 수진이 제안한 웰빙 국밥 콘셉트는 일부 손님들에게 호응을 얻었지만 기존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생겼다. 사장님, 이 국밥이 왜 이렇게 맹탕이에요? 옛날 맛이 어디 갔어요? 오랜 단골인 박씨, 아저씨가 국밥을 한 숟가락 들이키며 투덜거렸다. 건강을 생각해서 조미료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거라 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도가 조심스레 설명했다. 건강은 무슨? 난 그저 맛있는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온 거라고요. 이렇게 맛없으면 누가 또 오겠어요? 박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광경을 보던 다른 단골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불만을 드러냈다. 상도는 주방에서 국물을 다시 맛보며 고민에 빠졌다. 내가 너무 변화를 서두른 걸까? 아니면 그냥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건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는지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요. 큰아들 태호가 강하게 주장했다. 맞아요, 아버님. 차라리 가게를 접으시고 여유롭게 지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며느리 수진도 조심스럽게 동조했다. 다들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나는 이 가게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상도는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잖아요. 이대로 가다간 빚만 늘어날 거예요.
태호의 말에 상도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식당 앞에 새로운 국밥집이 문을 열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가성비 좋은 국밥을 표방하는 그곳은 한 그릇에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사장님, 저 집 때문에 손님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직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상도는 창문 너머로 경쟁 가게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민지가 상도에게 다가왔다. 아버님, 경쟁 가게가 생긴 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기회라니? 손님들을 다 뺏기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상도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님, 이럴 때일수록 가게의 강점을 살려야 해요. 경쟁 가게가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모은다면 우리는 품질과 특별함으로 승부를 봐야 해요. 민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녀는 가게를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라 체험형 식당으로 바꾸자고 했다. 손님들이 국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주방 일부를 오픈 키친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정통 사골, 국밥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면 손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며느리의 제안에 따라 상도는 주방의 일부를 손님들에게 공개하고 전통 방식으로 사골을 우려내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 시작했다. 또한 가게의 분위기를 따뜻하고 고급스럽게 바꾸며 웰빙과 정통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한 수지는 SNS 홍보를 강화하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도 끌어모으기 위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아버님, 요즘 이런 콘셉트가 인기래요. 어르신도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수지는 이벤트 포스터를 보여주며 상도를 설득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사골 우린 국물 무료 시음회였다. 손님들은 무료로 제공된 국물을 맛보며 감탄했다. 이게 진짜 사골 국물이야. 요즘 이렇게 깊은 맛은 처음이야.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여기 다시 와야겠어요.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날 밤 상도는 민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다. 민지야, 내가 없었으면 이 가게는 벌써 문을 닫았을 거야. 정말 고맙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영광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버님이 이끌어 가셔야 해요. 저는 뒤에서 서포트할게요. 상도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다. 그래. 이젠 정말 제대로 해보자. 내 인생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다시 주방으로 향하며 새로운 국물 끓이기를 시작했다. 가게 안에는 희망의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상도의 식당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갔다. 단골들의 불만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새로운 손님들도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경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식당 건너편에 또 다른 경쟁 가게가 들어섰다. 이번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국밥집이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공격적인 광고 전략으로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사장님, 저 프랜차이즈 때문에 손님들이 줄고 있어요. 직원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고했다. 이젠 정말 방법이 없나? 상도는 무거운 마음으로 주방에 들어갔다. 자신이 직접 우려낸 사골, 국물을 떠보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앞에선 한계가 있나 봐. 그날 저녁 상도의 아내 은주는 조용히 상도 곁으로 다가왔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음식 솜씨를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단가도 낮고 홍보도 잘하잖아. 나 혼자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수진이 아이디어로 많이 변했잖아요. 조금만 더 믿어봐요. 우리 식당은 단순히 국밥집이 아니라 당신의 정성이 담긴 곳이에요. 그 말에 상도는 한동안 침묵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며느리 민지는 가게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아버님, 프랜차이즈와 차별화하려면 지역의 정서를 담은 메뉴를 만들어야 해요. 이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한정 메뉴를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특산물. 네. 예를 들면 지역에서 나는 유기농 재료를 활용한 특별 국밥 같은 거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직접 재료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어요.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상도는 그녀의 아이디어에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다. 수진과 상도는 시장에 나가 지역 특산물을 조사했다. 그들은 신선한 유기농, 채소와 이 지역에서만 나는 고유의 소스를 발견하고 이를 메뉴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버님,
이 소스를 국밥에 살짝 첨가하면 맛이 훨씬 풍부해질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며칠간의 연구 끝에 지역 특산물 한정 국밥이 탄생했다. 메뉴판에는 건강과 맛, 그리고 지역의 정성을 담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새로운 메뉴를 내놓은 첫날,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기존 국밥과는 다르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요. 이 소스가 뭔가요? 신기한데요? 손님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상도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메뉴는 나올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민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특별한 국밥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우리 식당은 단순히 국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담고 있는 곳이에요. 한번 오시면 이곳의 정성과 이야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홍보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외지 손님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다. 대형 프랜차이즈에 빼앗겼던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의 고유한 맛과 정성을 강조한 전략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장님, 손님들이 요즘 계속 늘고 있어요. 직원의 기쁜 목소리에 상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이지. 우리 이제 진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수익도 점점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가게는 이제 단순한 식당을 넘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상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말했다. 이 가게를 시작할 때는 정말 두려웠다. 하지만 내가 믿었던 음식 솜씨와 너희들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수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알게 될 거예요. 상도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방으로 들어가 국물을 우려내기 시작했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주방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담긴 무대였다. 식당의 앞날은 밝아 보였다. 이제 상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을 넘어 지역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메뉴와 홍보, 전략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도의 식당은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하지만 수진과 상도는 이대로 만족하지 않았다. 식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식당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다음 단계가 문제였다. 수익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지만 이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관건이었다. 아버님, 지금 손님은 많지만 수익 구조는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있어요. 메뉴 원가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수지는 꼼꼼히 계산서를 보며 말했다. 그래도 지금 장사도 이렇게 바쁜데 더 줄이면 손님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까. 상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중요한 건 손님들이 느끼는 가성비와 품질이에요. 우리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민지는 식당의 운영 방식을 표준화하여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 단순한 맛집이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원하죠. 우리 가게의 장점을 살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상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하지만 우리 식당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야. 이곳에 담긴 정성을 잃으면 안 돼. 아버님, 그 부분은 절대 타협하지 않을게요. 우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정성과 지역의 맛이에요.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민지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식품 관련 전문가들과 마케팅 전문가들을 초대했다. 이들은 상도의 식당 운영을 분석하며 개선점을 제안했다. 우선 주방과 서빙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손님 수가 더 늘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전문가의 조언에 상도는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메뉴의 핵심, 포인트를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독특한 메뉴를 홍보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상도와 수지는 식당의 리뉴얼을 결심했다. 인테리어부터 메뉴판, 주방 시스템까지 전면 개편에 들어갔다. 아버님, 이번 리뉴얼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고객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특별함을 느끼게 만들어야 해요. 리뉴얼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힘을 모았다. 리뉴얼이 완료된 후 수지는 지역 방송국의 식당의 이야기를 제안했다. 상도의 식당이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로 소개되었다. 이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지역의 정성이 담긴 곳입니다. 수진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식당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방송 이후 식당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예약이 폭주했고 손님들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다. 상도는 바쁜 와중에도 직접 손님들을 맞이하며 정성을 다했다. 여기 오려고 일부러 몇 시간을 달려왔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국밥은 처음이에요. 여기만의 특별한 맛이 느껴져요. 수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유대도 더욱 깊어졌다. 은주는 상도를 도와 주방에서 일하며 그의 곁을 지켰고 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식당을 도왔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음식을 좋아하다니. 모두가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야. 나 혼자였으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어. 민지의 제안대로 프랜차이즈 모델이 도입되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와 정성스러운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제 우리 식당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날도 머지않았어요. 민지의 말에 상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기본은 잊지 말자. 우리의 음식은 정성과 사랑의 핵심이야. 대박의 시작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했다. 상도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는 우리 식당이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자. 상도의 식당은 그렇게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식당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상도는 여전히 새로운 목표를 향한 갈망을 품고 있었다. 수진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프랜차이즈 모델이 확장되면서 상도와 가족들은 더욱 바빠졌다. 그러나 며느리 수진은 한 발 더 나아간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는 가족 회의에서 수진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아버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역 특산물과 가정식 스타일로 승부했어요. 하지만 트렌드는 계속 변해요.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접근이라니. 상도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현재 외식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가 뭐냐면 로컬 푸드와 건강식이에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메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민지는 여러 자료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요즘 고객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메뉴 개발을 강조했다. 상도와 가족들은 민지의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민지는 전문 셰프와 영양사를 섭외해 상도의 전통 요리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메뉴를 구상했다. 아버님의 특제 국밥을 기반으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비건 버전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메뉴에 지역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스토리를 추가하면 더 매력적일 거예요. 상도는 민지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예전에 집에서 직접 기른 재료로 음식을 만들 때가 있었지. 그때 그 맛을 다시 살려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구나. 새로운 메뉴 개발은 순탄치 않았다. 몇 차례의 실패를 거치며 팀은 맛과 균형을 조율해야 했다. 이 국물은 너무 짜요. 고객들이 싫어할 겁니다. 여기 고추장을 좀 줄이고 대신 천연 양념을 더하면 어떨까요? 며느리 민지는 테스트 과정을 꼼꼼히 감독하며 메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였다. 마침내 새로운 메뉴가 완성되었다. 이제 이 메뉴를 시범적으로 출시해보죠. 고객 반응을 본 뒤에 정식으로 도입하면 될 거예요. 새로운 메뉴를 출시한 첫날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음식을 맛본 손님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건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예전 메뉴보다 더 가벼운 느낌이 드네요. 비건 메뉴라니 이런 걸 동네에서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민지는 손님들의 피드백을 꼼꼼히 기록하며 상도에게 보고했다. 아버님, 고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민지는 새로운 메뉴를 홍보하기 위해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이제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요. 아버님이 이 식당을 시작한 이유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가치를 알리는 겁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와 지역 신문을 활용해 식당의 스토리를 전했다. 또한 고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우리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번 주말에는 지역 농가 체험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민지의 마케팅은 성공적이었다. 식당은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TV 프로그램에서까지 식당을 소개하며 상도의 요리와 가족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다. 여기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지역의 가치가 담긴 곳입니다. 방송 이후 식당은 예약이 폭주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왔고 상도는 그들에게 직접 요리를 선보이며 감사를 전했다. 민지는 식당 운영에서 단순한 며느리를 넘어 상도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아버님, 이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꿈과 희망을 담은 곳이에요. 그래. 너 덕분에 내가 더 큰 꿈을 꾸게 됐다. 고맙다. 민지야. 식당은 이제 지역과 전국을 넘어 해외 진출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상도는 민지와 함께 새로운 메뉴와 운영 방식을 구상하며 또 다른 도전을 준비했다. 아버님, 우리가 만든 이 식당이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날이 올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래. 너와 함께라면 못할 게 없지. 상도의 식당은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상도의 식당은 며느리 민지의 도움으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기존 메뉴와 새롭게 추가된 건강식 메뉴는 고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으며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이제 상도와 가족들은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는 바로 글로벌 진출이었다. 하루는 가족 회의가 열렸다. 민지는 신중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님, 우리 식당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세계로 나아가야 해요. 세계로? 상도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맞아요. 한식은 이미 글로벌 푸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한식만으로 승부하지 않고 아버님이 만든 이 특별한 가정식, 스타일과 지역, 농산물을 강조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상도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너를 믿고 한번 도전해보자.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민지와 해외 시장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각국의 식문화와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고 한식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미국과 유럽은 한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서부와 뉴욕 같은 곳은 건강식과 로컬 푸드 트렌드가 강해요. 여기가 최적의 장소일 것 같아요. 가족들은 민지의 발표를 듣고 감탄했다. 그녀는 한 발 앞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 첫 해외 매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열기로 결정되었다. 민지와 상도는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 상황을 확인하며 준비를 시작했다. 여기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니 우리의 음식이 잘 받아들여질 거야. 그래도 준비는 철저히 해야지. 실패할 여유는 없으니까. 현지 셰프와 협력하여 메뉴를 현지화하고 상도의 대표 요리인 국밥과 비건 버전 메뉴를 중심으로 한 메뉴판을 완성했다. 드디어 로스앤젤레스 매장의 오픈 날이 다가왔다. 상도는 긴장된 표정으로 매장을 둘러보았다. 여기까지 왔으니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아버님, 모든 게 완벽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는 상도를 안심시켰다. 오픈 첫날 매장은 손님들로 붐볐다. 로컬 미디어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취재를 나왔다. 이곳은 단순히 한식당이 아닙니다. 가족의 따뜻한 정성과 지역, 농산물의 가치가 담긴 곳입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건 정말 독특하고 맛있어요. 이런 한식은 처음이에요. 비건 메뉴도 있어서 정말 좋아요. 꼭 다시 오고 싶네요. 첫 매장이 성공을 거두자 가족들은 자신감을 얻었다. 이후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등 주요 도시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했다. 상도는 각 매장을 돌며 직원들에게 요리 비법과 고객 응대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음식은 정성과 사랑이 담겨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고 성공의 비결이야.
민지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며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곳이 되어야 해요. 가족들은 전 세계에 걸쳐 퍼진 매장을 관리하며 더욱 단단히 뭉쳤다. 상도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너희 덕분에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이뤘다. 정말 고맙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우리가 이룬 것은 가족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버님이 계셨죠. 식당은 이제 글로벌 외식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상도의 이름은 세계적인 셰프들과 나란히 거론되었고 그의 요리는 각국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과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상도는 국제 외식업계 시상식에서 수상 연설을 하며 그렇게 말했다. 식당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상도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었다. 이제는 우리 식당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고객들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을 거야. 가족들은 상도의 새로운 꿈에 동의하며 함께 준비를 시작했다. 상도와 가족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상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가족 덕분이다. 앞으로도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그 속에서 가족과 꿈의 힘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나서도 상도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그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식재료를 점검하고 메뉴 개발에 몰두했다. 매장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상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자리 잡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를 직접 재배하면 어떨까? 하루는 상도가 가족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냈다. 직접 재배요? 민지는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그래. 우리 식당은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 그런데 그 재료를 직접 재배한다면 고객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거야. 민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로컬 푸드 트렌드와도 맞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죠. 가족들은 상도의 아이디어에 동의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회의를 시작했다. 농장을 설립하기 위해 상도는 여러 지역을 조사했다. 그는 자연 환경이 좋고 농사에 적합한 땅을 찾아야 했다. 몇 주간의 조사 끝에 그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에 적합한 땅을 발견했다. 여기가 딱이야.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해. 우리가 키운 채소와 곡물이 이곳에서 자란다면 정말 건강한 음식이 될 거야. 상도는 농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지역 농업 전문가들과 협력했다. 그들은 유기농 재배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도입하여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몇 달 후 농장에 첫 수확물이 나왔다. 신선한 채소와 곡물들은 상도의 매장으로 바로 배송되었다. 이 채소들은 정말 신선해 보이네요. 매장에서 일하는 셰프들이 감탄하며 말했다. 우리 손님들이 이 신선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상도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들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매장에서는 이를 알리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고 고객들은 상도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농장의 성공은 상도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제 그들은 농장에서 나온 재료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잼, 천연 조미료, 건강식 도시락 등을 만들어 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유통했다. 민지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아버님, 우리가 만든 이 제품들은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인기를 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들은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농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업은 가족들을 더욱 단단히 결속시켰다. 상도의 아들, 딸, 그리고 민지까지 모두 각자의 역할을 맡아 힘을 보탰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두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니 가능한 일이야. 우리 가족은 정말 최고의 팀이야. 상도가 흐뭇하게 답했다. 상도와 가족들의 노력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상도의 철학은 지속 가능한 경영에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국제농업 및 외식업 포럼에서 상도는 초청 연설자로 나섰다. 저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고객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청중들은 상도의 열정적인 연설에 박수를 보냈다. 상도는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가족들과 고객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 아닐까. 그의 말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상도와 가족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었다. 농장은 점점 더 확장되고 상도의 매장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상도는 손주들과 함께 농장을 산책하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이 되길 바란다. 삶은 도전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 가족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고 힘이 넘쳤다.